바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자 각종 소송과 헌법 소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디데이를 앞둔 거래소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9월 24일입니다. 특급법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결국엔 암호화폐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헌법 소원이나 소송 제기 검토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개정된 특급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도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가 부여가 돼 있습니다.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았다라는 확인서를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을 하고 모든 심사와 그리고 신고를 마쳐야만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특급법 신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래소들에 대한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고 또 실질적인 검증 책임을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들에 모두 떠맡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향후 자금 세탁 사고 연루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은행들은 현재 거래소 검증 작업을 최대한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뱅크와 농협은행, 신한은행만 현재 제휴 관계사인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코인원, 코빗에 대해서 자금 세탁 위험 방지 평가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지난 3일에 금융당국과 20개 거래소의 첫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도 거래소들도 이 실명 계좌 발급을 받고 싶어도 은행들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함께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가 거론하고 있는 헌법소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의 이 검증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기준을 정하고 거래소를 걸러내야만 하는 그런 책임들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 계좌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끼워 넣으면서 조금 검증 구조의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부터 사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사태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이번에 몸살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민감할 것 같은데 현미경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느라고 굉장히 바쁘다고요? 네,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에 이런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에서 좀 만들어주길 바랬었는데 최소한 어떤 검증에 대한 절차나 지침을 마련해주지 않자 은행들에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평가에 들어간 건데요. 자금 세탁 방지 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이 가이드라인에 예시들로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정 지침 관리 여부 그리고 전사 위험 평가 절차 수립 및 수행 여부 그리고 내부 보고 체계, 담당 인력 숙자나 그리고 수행 경험 등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한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이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될 경우에 은행은 물론 이 금융 지주 전사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피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한 은행들도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직 체계와 그리고 조직 문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자세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꼼꼼한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종 승인권자 등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의 코인 상장 심사 관련 매뉴얼과 수행 이력들까지 거래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코인 재단이 가격과 배분, 공시를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고 거래소 역시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최소한의 그런 검증만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코인 상장 심사가 아주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헌법 소원 소송을 지금 앞두고 있긴 한데 이렇게 예고가 된 거죠, 이 부분은. 근데 지금 거래소와 발행 주체 재단 사이에서 줄 소송 조짐 보인다 몇 번 금융부 쪽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과 규정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장사와 그리고 거래소의 구조 조정이 추진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업비트는 지난 24개 암호화폐를 갑자기 무더기 상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인 피카코인의 발행 주체죠. 피카 프로젝트가 암호화폐를 업비트에 상장할 때 이 업비트에 상장피를 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빗썸에서도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던 드래곤 베인 재단의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현재 제기가 된 상태고요. 무효 확인 소송도 역시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에 암호화폐 재단과 마찬가지로 거래소들도 역시 급격한 구조 조정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당국과 함께 은행들에게도 함께 줄 소송이 예고될 것이다라는 것이 업계 전망입니다.
예, 뭐 약간 폭풍전야 같은 느낌도 받긴 합니다.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인데 금융위원회가 아무래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제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은행들도 좀 많이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금융당국은 일단 7월까지는 은행들의 비조치 의견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예. 전해졌습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관련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은행들의 고의 또는 증거실이 없다면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비조치 의견서를 내겠다는 건데요.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비조치, 조치, 기타 등으로 표시가 되는데 앞으로의 벌어질 이 법적인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서를 낸다고 해도 이 문서 안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다 된다라는 뭐 그런 항목들은 역시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는 개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정할 사안이고 당국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금융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에 대한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를 하면서 금융위에 대한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계속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실명 계좌를 만약에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이 정부의 신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당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워낙 답답하니까 거래소들도 이런 요구를 그렇죠. 하고 나서고 있는 건데요. 아직 실명 계좌가 없더라도 일단 그에 준하는 좀 안정적인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심사를 좀 받게 해달라라는 것이 거래소들의 입장입니다. 예. 은행 실명 계좌 발급은 당국 심사에 통과가 된 이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거래소의 입장인데요. 무엇보다 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을 받은 후에 신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라고 가장 큰 불만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명 계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좌 발급 때문에 그 모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모두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금융당국은 실명 계좌 없이는 역시 신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특근법 시행령에 따라서 실명 계좌 발급 또 정보 보호 관리 차기의 인증 그리고 임원의 범죄 사실이 없을 것 요 세 가지를 먼저 모두 소명이 돼야 되는데 당국은 정부의 신고 심사를 먼저 받게 해달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전제를 뒤바꿔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국이 실명 계좌부터 바꾸라라는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암호화폐 규제가 이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 추세잖아요. 각국 규제와 단속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의 경우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하나죠. 이 예. 바이낸스의 영국 법인인 유한 회사 바이낸스 마켓에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그 어떤 규제 대상 업무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독일 금융감독청은 바이낸스가 테슬라 등과 관련된 주식과 연계된 토큰을 발행을 하면서 유럽연합의 어떤 증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혐의가 있어서 벌금을 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고요. 네. 또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도 자금 세탁과 탈세 등 혐의를 잡고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는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하도록 명령을 했고 국세청은 세금 추징을 위해서 이 암호화폐를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후에 채굴 지역에서 대부분에서 현재 채굴이 모두 멈춘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이처럼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사용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에 막대한 현금이 쏠려 있기 때문인데요. 버블 붕괴가 온다면 전 세계 이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리 대처를 하자라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죠. CBDC 발행에 아주 속도를 내면서 향후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좀 미리 때리자라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때리기를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규제에 대한 비판이 그러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피해자들의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죠. 당장 큰 혼란은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안정돼서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